거고요. 그리고 한 번 올리면 1년 내에는 못 올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이니까 매년 5%씩 올리면 50%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계약에서 5%니까 사실 복리죠. 복리니까 계산해 보니까 63%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올려서 63%를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보통 계약당 인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해가지고 10번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고요. 상가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한 2년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이에요. 그럼 한 5번 정도 올릴까 말까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5% 올라간다. 그럼 복리로 계산하면 한 28% 올라간다. 이렇게 대충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 1년 단위로 계약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매년 재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매년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2년짜리를 계약하는 거를 임대인이 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임대인은 5년짜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거는 한 10년을 계약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는 1년이 딱 끝났을 때 임차인이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계약 기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임차인이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리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권은 임차인이 잘 안 구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온 사람을 좀 오래 앉혀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장기 계약을 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임차인들은 일부러 오래 끌고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라요. 현실과 그러니까 실제와 어떤 뭐 산술적인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모두 상가마다 다르다. 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 이것도 법의 이제 조항을 바꿨습니다. 기존 제10조의 4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꿨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할게요. 임대인, 상가 주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반년 전부터죠. 반년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그러니까 계약 종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반년 동안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얘를 데려왔으니까 제가 얘한테 권리금 좀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 상가 주인이 좀 이 새로운 임차인과 좀 계약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3개월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6개월 전으로 좀 기간을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하라. 자, 그러면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를 거꾸로 배워야 되잖아요. 맞죠? 임대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법에 딱 박아놨어요. 뭐냐? 1번 임대인,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새로 오는 임차인한테 야, 그 권리금 말고 좀 더 내놔라. 나한테 좀 더 내놔. 이런 상가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 적어놨어요. 야, 나한테도 좀 돈을 줘. 안 그러면 나 너 계약 안 해줄 거야. 이러는 나쁜 놈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라는 건 나가는 임차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상가 주인들이. 그냥 막 나 얘랑 계약하기 싫은데, 나 새로 들어오는 애 업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왠지 그냥 돈 잘 못 낼 것 같은데 싫어, 계약하지 마, 이러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이것도 제가 법조항을 최대한 풀어 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궁중족발도 이것 때문에, 요 3번 때문에 막 싸움 났었던 거죠. 주변 시세보다 너무 세게 막 요구하면서 나가 막 이래버리니까 아니 이 월세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도 권리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시세인데 하면서 싸운 거예요. 요거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이제 이거는 이제 면피 조항이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건 누가 판단하나?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3개월 전부터 이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권리금 받으려고. 근데 상가를 3개월 만에 그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3개월이면 10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권리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결국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했고, 그런데 계약은 종료되고, 그러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늘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한 반년 전부터 한번 열심히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권리금을 챙겨가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권리금이라는 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법 조항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거.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시세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왜냐면은 상가마다 위치가 다르고 어떤 유동 인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층수가 다른데, 맞죠? 아파트라는 거는 어쩐 좀 빤한 게 있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불확실한데, 현저히 높은, 이 현저히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또 애매하죠. 자, 애매한 거 곱하기 애매한 거. 그러면 정말 애매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법적인 다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권리금이라는 게 계량이 됩니까? 자, 내가 여기서 영업을 잘해가지고 여기가 매출이 얼마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닦아놓은 게 많고 내 전화번호가 많이 팔려가지고 이게 아마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장사 잘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게 바닥 권리금, 뭐 영업 권리금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계량이 됩니까? 응? 이거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맞죠? 거기다가 시설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깔아놓은 어떤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뭐 주방 시설 같은 거나 뭐 탁자나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내가 이제 5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10억을 발랐는데 지금은 얼마인 거죠? 그럼 이게 10년을 운영했어. 그러면은 이게 10년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 거죠? 그게 이게 권리금이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거 더하기 애매한 거면 정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어떤 이런 소송, 상가 관련 소송의 70%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실제로 임대료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나 이거 권리금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나 쫓아내냐? 너가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뭐 주인이 저를 권리금 못 받게 방해했어요.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정말 나쁜 개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요번에 5년짜리를 10년으로 늘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에 권리금으로 싸움 났던 게 뭐냐면, 이게 5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나 발라놨는데 이거를 5년만 쓰고 나갈래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뭐 주방 시설, 뭐 테이블, 뭐 환풍 시설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5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됩니까? 안 되죠. 맞죠? 5년이면 쌩쌩해요. 냉장고 같은 거, 주방 시설 같은 거 다 새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나갈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나도 좀 권리금 좀 받고 이거 다음 사람한테 좀 넘기고 가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걸로 싸웠는데, 이제는 10년으로 늘렸죠. 그러면 인테리어가 10년을 썼다면 그게 가치가 있냐 이거죠. 가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별로 가치가 없는데, 10년이면 어차피 한번 리모델링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권리금을 인정하는 조항을 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싸움 날 거다.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왜 못 빼겠어요? 자, 권리금 인정 안 합니다 라고 법에서 싹 빼버리는 순간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자, 고양이 목에 쥐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가 답니까? 정치인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임대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많아요? 앞으로 임차인들 권리금 인정 안 합니다. 요 말 하는 순간 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도 다양하지만, 이런 계약 기간을 길게 인정해주는 곳들은 권리금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계속 분쟁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은 거죠. 뭐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금을 좀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제20조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것도 말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와 제주도, 뭐 경기도 이런 데들은 조정위원회를 만드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줄 테니까 여기서 권리금하고 임대료 싸우는 것들을 좀 조정하는 위원들을 두고 내가 회의를 시킬게. 그래서 너네를 좀 화해를 시켜줄게, 이겁니다. 조정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1번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아까 5%씩 올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안에는 10년 안에는요. 그거에 대한 분쟁을 우리가 조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또 뭐 애매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뭐 나가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 아까 뭐 재건축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뭐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이런 게 분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요거 5번 권리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조정해 줄게 이거예요.